21장 주택 청약 통장을 내가 쓸 일이 있을까?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은 아파트 청약권을 갖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통장입니다. 그런데 2022년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신축 아파트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서 주택 청약 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정기 예금 금리가 올라가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러 오는 고객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처음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기준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총 2,661만 2,817명으로 전월 대비 21만 99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청약 통장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지한다니 정말 필요 없는 통장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이자도 낮은데 이번 기회에 해지하고 정기 예금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해지할 청약통장, 보유할 청약통장. 이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보유할지는 본인의 현재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본인 명의의 집을 보유했나요?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본인 명의의 집이라면 더는 아파트 청약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하거나 정기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2022년 10월까지 1.8%였으나 11월에 청약통중 이율도 0.3% 인상되어 앞으로 2.1%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약 5에서 6%인 정기예금 금리에 비하면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입금 금액이 많다면 정기예금으로 갈아타서 이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민영 아파트 청약을 위해 일시금을 넣어놓은 청약 통장이라면 해지해서 목돈으로 정기 예금을 가입하고 새로 청약 통장을 개설해서 2만 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이유는 지역에 따라 기간은 다르지만 민영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일단 청약 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2년이 지난 시점에 청약을 해보고 싶을 수 있으니 미리 개설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가 시행되기 전에만 통장에 돈을 입금해 두면 됩니다. 집이 없거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보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해온 청약 통장이라면 국민주택 청약 시 유리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은 이율도 일반 청약보다 1.5%를 더 주고 비과세로 가입되어 있다면 추후에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는 청약 가점제가 있습니다. 청약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면 최대 17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6월 미만은 1점, 3년에서 4년 미만은 5점, 7년에서 8년 미만은 9점, 14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은 16점, 그 이후로는 17점입니다. 투자 관점으로 보는 청약 통장. 이 청약 통장 보유에 대해 지금까지 실생활에 맞춘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투자의 관점을 두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집이 있지만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을 추가로 넣지 않고 갖고만 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과 생활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데 그 지역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하길 원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0년과 2021년은 분양권이 완판되고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싼 곳도 많았습니다. 집을 보유한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청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만 남았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집을 보유했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거주할 지역에 전입할 수 있다면 청약당에 접수로
청약 당해 접수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굳이 분양받아서 입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년 된 아파트와 새로 지은 아파트 중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주변이 아직 발전되지 않아서 생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주변이 발전할 때 아파트 시세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아파트를 분양권을 통해 싸게 구입한다면 2에서 3년 후에 큰 수익으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면 청약 통장을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창구에 앉자마자 청약 통장 해지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고객님에게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지해드릴게요 라고 하며 바로 해지해드립니다. 그리고 대신 2만원으로 청약 통장 새로 만들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만드는 분도 있고 그냥 가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해지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지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고객님에게는 해지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은행원 입장에서는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저와 지점의 실적에 도움이 되어 좋습니다. 그럼에도 고객에게 해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주택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5%의 이자를 받을지 부동산 분양권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낼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금리 사용 설명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매월 납입 금액을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씩 불입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5만 원을 불입하더라도 10만 원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10만 원씩 오랜 기간 불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영 주택을 분양받기 원한다면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이 2만 원이므로 2만 원으로 청약 통장을 꼭 보유하세요.